네, 오늘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증권업계 스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2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원고가 제 앞에 있어요. 예, 조금 전에 한 30초 전에 받았는데 종목 보니까 이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이 종목 왜 고르셨습니까? 종목명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좀 심택 그런 종목의 느낌을 좀 많이 받게끔 하는 종목입니다. 네. 심택 같은 경우가 2019년까지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본업에서의 이익을 전부 까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심택이 과거에 자회사에서 그렇죠. 적자를 계속 냈었다. 네, 그 심택 자회사가 그 일본에 있는 자회사.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적자를 냈는데 지금 이스페타시스도 좀 약간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심택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러니까 뭐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네네. 2020년부터 주요 자회사들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면서 본업까지 좀 올라오면서 심택이 지금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지금의 이스페타시스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자회사인 엑사보드라든지 네네. 중국 법인이 한 매년 200억에서 한 400억까지 작년까지 계속 돈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이 중국 법인이 일단 자회사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엑사보드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사업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돈을 까먹던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엑사보드는 아예 비즈니스를 접었습니다. 접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군요.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접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얻었듯이 이스페타시스도 적자 사업을 그냥 접어버렸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본업까지도 좀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판 업체로 대표적인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러니까 MLB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B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긴 농담을 해서. 네, 근데 멀티레이어 보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쌓는 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높이 쌓는 회사는 전 세계에 좀 드물다고 그러던데? 국내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MLB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졌던 시장인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미중 간의 분쟁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주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중국 부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한국 부품사들한테 오더를 좀 늘리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스페타시스의 상당한 물량 증가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쪽 시장도 구조조정을 이뤘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서 남은 자들이 이 구조조정에서 상당히 좀 업황 개선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좀 수혜를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수페타시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업체한테 매출이 좀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존적이었다. 한 회사에? 시스코라든지 노키아 쪽에 좀 의존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네네. 그런 회사들이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가 되면서 매출의 안정성이 한층 더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그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구글하고 메타에 납품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거 VR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충분히. 네네.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먼 미래의 좀 모습일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이 한 8배 정도예요. 올해 예상되는 네네. 수준으로. 내년은요? 내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히 이것도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 이 회사가 증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 동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비 투자 증설을 발표를 했고 이게 내년부터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는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증권가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증권사에서는 거의 한 13,000원 그 정도의 제시를 하고 있죠. 거의 2배 가까운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증권사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그 적층으로 쌓는 멀티레이어 보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고 예,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3-4개뿐이 없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이런 부품들 사는 거 별로 기피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신업체들이 국내 이스페타시스한테 주문량이 늘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지금 우리 한성혁 차장 목표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빨리 가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그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알루미늄. 예, 맞습니다. 딱 생각나는 거 알루미늄뿐이 없는데 이 사실 회사- 좀 그건 아니죠. 사실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예.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방직부문 사업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사업이 모두 다 초호황을 좀 누리고 있어요. 방직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끝내고 초호황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직업체들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신방직이라든지 경방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에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의류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말 그대로 공장을 하루 종일 가동을 해도 정반 산업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호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방직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을 좀 예상하고 있고, 다음은 알루미늄 박 쪽인데요. 뭐 이쪽도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 국제 알루미늄 가격 시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상승분이 제품에 전가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올 1분기부터 제품 가격 상승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내년부터 5번째 아변기가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뭐 해외 증설까지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몇 년 안에 뭐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동박 만드는 회사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SKC도 마찬가지고 DI 동일 같은 회사는 알박, 알루미늄 박을 2차 전지 들어가는 예.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바로 전가가 안 되고 한 6개월 걸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올라간 게. 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 펀더멘탈 측면은 뭐 어느 회사보다도 이 좋다는 거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여태까지 그랬던 거죠? 사실 이런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네네. 주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액면 분할이라든지 현금 배당 확대 등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회사가 받아들이면서 ESG 경영의 첫 시그널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DI 동의는 워낙 자산 가치가 높고 펀더멘탈이 좋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을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주주들을 이제 사업의 동반자로 좀 인식을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언제 액면 분할하죠? 이거 언제까지 사야지 지금 뭐 거래 정지될 거 아니에요? 액면 분할하면 예. 하루 이틀 정지되지 그래서 않겠어요? 제가 오늘 DI 동의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액면 분할을 위해서는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4월 19일부터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꿔서 네. 좀 재상장이 되는데 네. 현재 주가 수준의 레벨이 알루미늄 박 사업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그런 시가총액 수준이기 때문에요. 액면 분할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36,000원이군요. 맞습니다. 네. 액면 분할 이후에 36만 원이 아니고. 네. 액면 분할 이후에 목표가 36,000원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마지막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스페타시스 요거 아주 재밌는 종목일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심택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예. 말씀이고 DI 동일 엄청나게 이제 싼 회사다. 그리고 액면 분할할 것이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자,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 오늘장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